실질적인 구조는 외피에 있었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와서 그거를 때렸을 때 일단은 한쪽 부분의 모든 철골 구조 기둥이 한번 무너졌던 거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빈자리를 계속 채울 수 없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9/11 메모리얼 사이트에 와 있습니다. 원래 이곳에 두 개의 그 쌍둥이 빌딩이 있었죠. 세계 무역센터 건물이 있었는데 그게 테러를 통해서 무너지고 난 다음에 새롭게 재건축을 한 그런 사이트에 와 있습니다. 이 전체 마스터 플랜을 한 건축가는 다니엘 리베스킨드라는 건축가인데요. 다른 여러 경쟁작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 작품이 선택된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다른 건축가들은 과거에 있었던 쌍둥이 빌딩과 되게 비슷하게 높은 건물을 트윈타워로 지어서 많이 경쟁하려고 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리베스킨드 작품은 가운데 타워 있는 자리를 비워놓고 주변으로 낮은 건물을 여러 개를 짓는 걸로 계획안을 완전히 바꾼 거죠. 과거에 이 사이트를 보시면은 엄청나게 큰 땅이 있는데 거기에 딱 두 개의 타워만 올라가 있고 나머지는 넓은 광장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요번에 새로 디벨롭을 하면서 가운데에 두 개의 쌍둥이 빌딩이 있던 자리에는 우리가 아는 그 9.11 메모리얼을 거기다 집어넣었고요. 주변으로 작은 타워들을 여러 개를 세웠습니다. 물론 그것도 되게 높은 건물이긴 한데 저희가 지금 가볼 공간은 오큘러스라고 하는 곳인데 스페인 건축가인 산티아고 칼라트라바가 설계를 한 지하철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건가요? 아, 오픈을 아직 안 했나 보다. 지금 보이시는 저게 저희가 가려고 하는 오큘러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산티아고 칼라트라바는 특징이 뭐냐면은 되게 가는 저런 철골 구조의 구조체를 보여주는 스타일이에요. 좀 약간 생선뼈 같은 느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의 이력이 되게 독특합니다. 이분은 원래 토목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주로 육교나 다리 같은 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성공적이다 보니까 이분이 기차역 같은 것도 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하니까 공항 건축 같은 것도 하기 시작을 하고 지금은 물론 뭐 모든 건축 스타일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되게 철골 구조가 두꺼웠다가 점점 얇아지는 아주 가벼운 부재로 돼 있죠. 이분이 하는 그 건축의 가장 큰 특징은 쇠를 사용할 때 주조를 쓰지 않고 단조를 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무쇠속 같은 거를 만들 때에는 주조라고 그래서 쇳물을 붓는 그런 장식을 쓰는데 그거는 이제 강도가 좀 약하죠. 단조는 쇠를 두드려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 같은 걸 만들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망치질을 해서 단단하게 하면은 밀도가 높은 그런 쇠를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같은 강도를 가지더라도 훨씬 더 부재의 굵기를 가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이분이 만든 건축물들을 보시면은 되게 중요한 부위의 건축 재료를 주조가 아닌 단조를 써서 그 부재를 훨씬 더 얇아 보이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은 사실은 이런 스타일의 건물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만드는 제작의 방식이 그냥 배를 만드는 것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칼라트라바의 작품들이 여러 개를 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작품 중에 오큘러스가 제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간감이나 이런 스타일도 제일 잘 나타나는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고딕 성당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수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둥들이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있고 그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 그 줄눈을 넣어가지고 비율을 더 강하게 보이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여기도 보시면은 모든 것들이 수직으로 돼 있고 스카이라이트가 내려오고 빛이 이 사이로 은은하게 이 루버 형식으로 되는 옆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재 자체가 되게 밝아 보이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되게 가벼우면서도 심플하지만은 강한 감동을 주는 그런 건축물인 것 같습니다. 한번 내려가서 회랑을 한번 돌아볼게요, 저희. 이걸 좀 보시면은 거의 모든 지하철 라인들이 거의 다 모이는 곳이잖아요. 엄청나게 들어오고 저쪽 끝으로 가시면은 뉴저지로 가는 트레인이 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기차역하고 지하철역이 다 모이는 그런 환승역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서울역 같은 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 사람들이 되게 짙은 색깔 옷을 많이 입는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소장을 나온 사람들을 보시면은 이 건축물이 다 백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얀색 바닥에 까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모습이 정말 저는 되게 경이로운 것 같아요.
이런 비슷한 느낌은 제가 그 록펠러 센터 앞에 있는 아이스 스케이트장 같은 데 가면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얼음판 위에 막 사람들이 짙은 색 옷을 입고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막 돌잖아요, 사람들이. 그럴 때 받는 느낌?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서 저쪽으로 걸어가는 사람과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물고기 떼처럼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이게 하얀색 배경이기 때문에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보려면 올라가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9/11 메모리얼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주변에 지어진 건축물, 만들어진 모든 건축물 중에서 이 오큘러스가 가장 훌륭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나가서 바깥으로 돌아볼까요? 지금은 비가 와서 사람들이 앉지는 않지만은 이런 공간들도 충분히 나중에 벤치처럼 쓰일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이 되는 것 같고요. 여기 보이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이 안에 구멍이 뚫리는 걸로 봐서는 여기에 공기가 들어가는 무슨 입구 같은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큰 공간들이 되게 공기 순환이 잘 돼야 되는 거니까 아마 설비하는 엔지니어 분들이 저보다 더 잘 하실 텐데 저런 걸 통해서 이 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들, 공조 같은 것들을 해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또 안 보이게 하고 비가 안 들어가게 하려고 튀어나온 이런 장치들이 또 벤치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디테일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이 외부에서 오는 물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그 경계 부분에 트렌치 같은 것들을 만들어준 디테일들이 보입니다. 와, 진짜 멋있다 이거. 여기 지도가 있네요. 이거 잠깐 볼까요? 저희가 있는 곳이 지금 이쯤이고요. 여기가 세인트 니콜라스 그릭 오르토독스 처치라는 게 여기 있죠. 이 앞에 보이는 거고요. 저희가 방금 전에 봤던 오큘러스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돼 있는 두 개의 풀, 이 자리가 요 네모난 자리가 옛날에 쌍둥이 빌딩이 있었던 자리인 거죠. 한번 가볼까요? 저쪽으로. 저기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것도 괜찮겠는데요? 야, 구름이 끼어서 더 멋있는 것 같은데? 열었다. 가자. 저기 딱 9시에 문을 여네요. 이게 플라자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 항상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면 이 빗물을 어디로 배수를 시킬 거냐가 중요해요. 이거를 다 한 방향으로만 흘러내리게 하게 되면은 다 모이는 곳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빗물이 흘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나눠서 배수를 시켜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중간에 이런 스트립으로 쭉쭉 들어가 있어가지고 양쪽으로 기울어지게 처리를 해서 물을 다 빠지게 처리를 한 거죠. 근데 이곳이 사우스펀드고 저쪽에 놀스가 있는데요. 이미 여기까지만 오더라도 물소리가 아주 장관으로 들립니다. 여기 돌아가신 분들의 성함이 다 쓰여져 있고요. 저희가 죽은 자를 기리는 방법이라는 동영상 편에서 보여드린 것들이 다 여기 나와 있죠. 사람들의 이름을 이 난간에다 설치를 해놓고 이걸 보면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빈자리를 계속 채울 수 없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계속해서 물이 들어가도 이 빈자리는 채워질 수 없다. 그런 건축가의 컨셉이 보이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물이 한 번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물이 더 한 번 2단으로 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싱가포르 창해 공항에서도 물이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그런 공간이 하나 있었잖아요. 저는 그런 물이 떨어지는 공간이 좀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이라고 하는 요소도 되게 건축적인 요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중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연의 힘이 또 물이 떨어지면서 만들어내는 이 소리가 청각적으로 저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간감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우리가 자연의 힘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스러운 물의 힘도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한 3번째 방문하는데 올 때마다 거의 비가 내렸던 것 같고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녹음이 푸른 곳에서 이걸 본 적이 없는데 그때 한번 다시 와보고 싶네요. 여름철이 됐을 때 그런 녹색으로 되어 있는 숲이 있고 또 그게 또 다른 효과를 갖고 올 것 같거든요. 여기 나무들이 다 이파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바깥에 있는 자동차들의 소음을 한 번 더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효과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저는 진짜 이런 디테일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물이 인피니티 풀처럼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질 때 아무런 장치도 안 해놓으면은 어디는 모여서 떨어지고 어디는 물이 없고 이런 현상이 생길 테니까 그냥 건축가가 해놓은 걸 보시면 저 엣지 부분에 아마 구리로 만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이드가 될 수 있게끔 피아노 줄처럼 이렇게 쫙 등간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물이 넘칠 때 항상 그쪽에 가이드가 돼서 마치 노즐을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아주 균질한 형태로 이 물이 떨어지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게 없었다면 이렇게 이 내면이 다 몇백 미터 되는 이 면이 균질하게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훌륭한 디테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Do you have three? 네, 알카에다의 테러는 사실은 이 9/11 사건 이전에 한참 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 밑에 지하에 가서 그 자동차에다가 폭탄을 많이 싣고서 폭발을 시킨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진동만 있었고 건물이 무너지지는 않았죠. 그거를 이 알카에다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은 쌍둥이 빌딩 같은 경우에 월드 파이낸스 센터 쌍둥이 빌딩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구조는 외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노루 야마자키라고 하는 건축가가 설계를 했는데요. 이 두 개의 타워가 똑같은 설계도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금속으로 된 스트립이 인면에 수직으로 쭉 가 있는 걸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세 개의 라인이 하나로 모여서 기둥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전시장 들어갔을 때 보시면은 맨 처음에 부서져 있는 그 철골 구조가 서 있는 게 보이시죠? 그게 결국에는 이 건물을 받치고 있는 최외곽에 있는 제일 메인 스트럭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비행기가 와서 그거를 때렸을 때 일단은 한쪽 부분의 모든 철골 구조 기둥이 한번 무너졌던 거죠. 그리고 이게 비행기가 이륙한 다음에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 있었던 많은 연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연료가 다 타면서 보통 철골 구조가 가장 취약한 거는 열입니다. 그 열에 장시간 노출되게 되면 강도가 갑자기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법규상으로는 불이 났을 때에도 2시간 정도는 버틸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2시간 정도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어야지 그 시간 동안에 사람이 피난을 하기 때문인 거죠. 아까 무너지는 걸 보면은 9시 3분쯤에 첫 번째 충격이 있었고 10시 반 정도쯤에 이게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보시면은 100층이 넘는 건물에 위에서 몇십 층 밑에를 때렸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부분이 취약해지면서 이 몇십 층 되는 매스가 내려앉게 되죠. 그러면서 그 내려앉은 것이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연쇄작용으로 부서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제가 일했던 곳과 가까운 곳에 있는 건물이었고, 근데 참 우연히 제가 이제 보스턴으로 다시 공부를 하러 가게 됐을 때 제가 8월 말에 한 27일인가 8일쯤에 떠났는데 그러고 나서 한 보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제 직장 동료는 이 비행기가 낮게 날아가는 거를 봤다고 그래요. 출근하면서. 그래서 비행기가 너무 낮게 날아가는데 하는데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때린 거죠. 그래서 저도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 아마 그걸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다행히 저는 그걸 살짝 피했고요. 저는 사실 그때 이사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보스턴에서 TV를 제대로 설치도 하기 전이었어요. 이삿짐 막 풀르고서 막 그럴 때였기 때문에 저희 또 큰애도 태어났을 때였고, 그러다가 제 친구가 전화가 와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다고 얘기하길래 처음엔 전 농담인 줄 알았죠. 그때 이제 급하게 텔레비를 박스에서 꺼내가지고 이제 TV를 켜봤는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장면을 두 번째 거가 무너지는 걸 저는 봤는데 정말 언제 보더라도 되게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도 한번 이 빌딩의 꼭대기에 전망대에 올라가 봤던 사람으로서 그 건물이 어마어마한 그 매스의 건물이 한순간에 정말 몇 초 만에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그런 것들은 정말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특히 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더 큰 트라우마였을 것 같고요. 그거를 건축적으로 메모리얼도 잘 만들었고 그 밑에 전시장에 갔을 때는 그 당시의 느낌들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끔 잘 기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념관에서 좀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저희가 물이 떨어지고 한 번 더 떨어지면 되게 까만색 네모난 공간이 있는데 그 원래 계획안에서는 밑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자기의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만 들어가는 추모의 공간이 있었던 계획안이었는데요. 실제로는 그거는 실행이 되지 않았고요. 그냥 저 물은 들어가서 펌핑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고, 내부에 있는 전시장은 그냥 전시장대로 디스플레이가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조금 더 연결되어 있는 느낌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아이디어는 노먼 포스터가 이 마스터 플랜을 했을 때의 계획안이었거든요. 근데 밑에 내려가서 하늘을 올려다 봤을 때 쌍둥이 빌딩이 있던 빈 자리가 지금은 비어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다. 그거를 관람자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거가 노먼 포스터의 아이디어였는데요. 그거를 적용해서 마이클 아라드가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실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